삼성하고 그 다음에 SK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 스토리를 좀 봤다라고 이제.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관련한 뉴스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BL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제 그리고 퇴행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ABL 바이오가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 ABL301에 대한 미국 임상 일상 첫 환자 투여를 함으로써 사노피로부터 2,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ABL301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이 있으면 뉴런 밖에 응집된 그 알파 시누클레인을 타겟하는 그런 항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알파 시누클레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BBB, 즉 혈내 장벽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그 혈내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이제 리셉터, 즉 수용체에 결합해서 그 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물질들이 혈내 장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되밀려 나오는 그런 작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 혈내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타겟하는 알파 시누클레인에 결합해서 그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기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에 따라서 먼저 임상 일상까지는 ABL 바이오가 해결을 하고, 나머지 그 후부터는 사노피가 이어서 영국에 말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ABL 바이오, 그 ABL301은 임상 일상 종료 시점이 올해 3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고용량 그리고 다중 용량 증량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동물 실험을 거쳐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바이오 업계 기술 수출과 관련한 낭보가 있었는데요. 레고캠 바이오가 암젠과 ADC, 즉 항체 약물 결합체의 플랫폼을 가지고 5개의 타겟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도 12억 5천만 달러 조금 안 되는 그런 대규모의 계약이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암젠이 가지고 있는 항체에다가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컨주얼 ADC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타겟을 발굴하고, 이렇게 발굴된 물질에 대해서는 글로벌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권리를 암젠이 갖도록 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이 컨주얼 기술은 높은 효과 그리고 낮은 부작용, 특히 이제 다른 잘 나가는 이제 ADC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 때문에 약간 그 점이 언맷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낮은 것도 굉장히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높은 효능과 낮은 부작용을 한꺼번에 이제 지표로서 볼 수 있는 TI 지수, 즉 치료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고캠 바이오의 컨주얼 기술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그 임상 일상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숙성된 긴 데이터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계약 이전에 그 머크하고 중국의 캐론 바이오텍하고 거의 그 90억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대규모의 ADC 그 기술 이전이 또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최근에 ADC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특히 빅파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물질들을 사들이고 있고, 기술력이 이제 좋다는 게 임상 일상 결과가 점차 나오면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기술 수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그 롯데 그룹이 이제 그 자금 관련한 문제가 좀 꼬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BMS의 시라큐스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 작업이 다소 좀 늦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롯데 지주하고 그 다음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그 유상증자를 하고 그 자금이 작년 말에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작년 말까지 인수하는 작업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신규로 공장을 세우거나 사람을 뽑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BMS의 이제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생산 시설뿐만이 아니라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생산하는 노하우, 그 다음에 수주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매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덜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이오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국내 그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상황에서는 그동안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잘 해왔던 그런 대규모의 자금을 투여하고 그리고 생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생산 노하우를 그대로 이제 투영시킬 수 있는 CDMO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CJ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본격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진출한 이후에 처음으로 임상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CJ는 천랩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진단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여기에다가 CJ제일제당의 레드바이오 쪽을 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이제 뛰어든 사례인데요. 이번에 이제 개발하게 되는 CJRB101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미국 FDA에 그 IND를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적응증으로는 폐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두경부암 그리고 피부암까지도 아우르는 조금 더 적응증을 확대해서 임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을 실시하는 임상 단계의 회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그 CJ가 천랩을 인수한 후부터는 연구개발 자금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2021년 대비 2배 이상 연구개발비가 늘어나, 기존에는 한 50억 좀 안 되는 돈을 지속적으로 쓰다가 2022년도에는 110억 원 정도로 늘어나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워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약간 그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임상 진입이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자체가 워낙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기술력을 갖추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임상을 진행한다면은 충분히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더욱더 주도권을 잡아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사 대비 조금 늦었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말에 페링이 그 레비오타를 FDA로부터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세레스가 이제 서류를 내고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약 2개가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이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CDMO 쪽에 진출한 거는 삼성하고 그 다음에 SK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 스토리를 좀 봤다라고 이제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업계 쪽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큰 그런 시장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룹별로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하긴 해야겠는데 가장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분야로 먼저 진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CDMO 쪽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신 있는 분야,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기존에도 관심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 공격적으로 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색깔은 조금씩들 달리하면서 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바이오 산업과 대비를 해보면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로 조금씩 찾아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